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 팟캐스트에게 헌정하는 영상인데요. 사실 저는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 듣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나 집안일 같은 거 할 때에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데요. 그중에서도 저에게 매주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해줬던 프로그램이 7년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7월 12일 마지막 방송이 업로드가 되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책이라웃입니다. 이 책이라웃 팟캐스트는 예스24에서 제작하는 방송인데요. 7년 동안 그 안에 콘텐츠가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가장 최근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메인 MC 오은 작가님과 황정은 작가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패널들이 각양각색의 책 리뷰를 들려줬던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사실 저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꿈꾸던 팟캐스트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약간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 책이라웃도 여러 명의 패널들이 함께 책 이야기하는 형태라서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또 책이라웃이 좋았던 점이 책을 소개할 때 그 책의 작가님이나 편집자님 아니면 출판사 관계자분이 나와서 그 책과 관련된 히스토리나 그 책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7년 동안 책 이야기를 해왔던 장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책들이 소개됐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종영을 앞두고 오은 작가님과 켈리님이 2018년부터 2024년 동안 소개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들을 몇 권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3권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책을 다 읽은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기도 했고 또 책이라웃과 아주 똑 닮은 책이라서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저의 책이라웃 동무들, 책이라웃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책이라웃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또 들으실 만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비슷한 결의 팟캐스트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 정원 작가님의 올해의 미숙입니다. 이 책은 오은 작가님이 올타임 베스트 작품이라고 소개를 하셨던 책이었는데요. 만화책입니다. 이 표지의 이 아이가 바로 미숙이에요. 미숙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미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뭔가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또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이 미숙함을 지우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누구나 어느 형태의 미숙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굳이 없애려 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가 담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 미숙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해왔던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저는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각자 자신만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하는 아빠가 나오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인공을 팔아먹는 친구도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들이 미숙이 인생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결국 미숙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가긴 하지만 그들도 참 그들의 인생에서 미숙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성숙해지는 미숙이를 보면서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좀 '인생이 안 풀린다. 손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쌓였던 어떤 나쁜 감정들, 응어리들,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좀 요즘 인생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볍게 또 이 책 추천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스토리적인 부분은 일상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미숙이의 학교 생활, 그리고 미숙이의 가족들,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쭉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빌런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 미숙이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보금자리가 생기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행복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은 작가님이 이 책에 쓰신 황정은 작가님의 추천사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정말 그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황정은 작가님의 추천사를 조금만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과 달리 가난의 모습은 홀쭉하지 않다. 가난의 주머니는 볼록하다. 그 주머니엔 이를테면 냄새와 흉터와 눈치와 질병과 자책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올해의 미숙의 장미숙은 그것을 겪고도 좋은 것이 되고자 하는 어른으로 자란다. 나는 이 책을 미숙아 계란말이 뺏기지 말고 너 먹어. 누가 빼앗아 먹으면 죽여. 이런 심정으로 읽으면서도 내 것이기도 하고 내게 익숙한 타인의 것이기도 한 미숙함들 때문에 서글프고 부끄러웠다. 정원 작가는 장미숙이 본가에서 데리고 나온 게 절미의 소식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독자인 나는 그 마무리가 반갑고 기뻤다. 나와 같은 독자들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대사가 많은 편도 아니고 스토리적인 것도 복잡하지 않아서 정말 후루룩 읽어갈 수 있는 책이지만, 그 여운만큼은 참 길고 좋았던 책, 정원 작가님의 올해의 미숙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켈리님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닮고 싶은 작가님의 에세이라고 소개해 주신 책인데요. 바로 전영애 작가님이자 번역가님이자 교수님의 괴테 에세이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책이라우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우연치 않게도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책은 괴테의 다른 작품들도 너무너무 궁금해지게 만드는 책이라서 여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에세이는 괴테의 작품들, 여러 글들, 그리고 사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님이 우리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또 작가님이 여백서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의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들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따뜻했고 마음을 울리는 명문장들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또 작가님을 보면서 '나이가 어떤 젊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이 공부하는 인자한 할머니거든요. 항상 호기심 많고 해맑은 할머니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노년을 꿈꾸고 있는데 딱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삶에 대한 열정? 괴테 연구라는 자신의 목표에 대한 열정이 어쩌면 젊은 저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해도 짧은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전영희 선생님은 이미 많은 분들의 책장 속에 있을 법한 책이죠. 미음사 세계문학 시리즈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 밖에도 독일 문학을 많이 번역하셨고, 작가님의 인생 목표는 괴테의 모든 글들을 번역하시는 거라고 해요. 괴테 연구 쪽에서는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 괴테의 글들을 번역하시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나만의 공부가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뜻을 올바르고 예쁘게 잘 전달하고 싶어서 번역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정말 멋진 어른이신 것 같죠. 일생에 정말 많은 글을 읽고 인생의 참됨을 고민하면서 항상 그것을 글로 쓰려고 했던 천재 작가와 그 뜻을 알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널리 퍼뜨리고 있는 전영애 교수님의 인류애가 아주 듬뿍 담긴 책이 바로 이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각 글의 제목부터가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들려드려 볼게요.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그대 선에 대하여 보답을 받았던가. 취해야 하리 우리 모두. 술 없이도 취하는 게 젊음.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더 크게 지을 수야 있겠지만 더 많은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식했으면 무엇이 세계를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 지탱하고 있는지.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내가 살아있는 것 알게 되었네. 저는 이 중에서 시간이 나의 재산, 내 경작지는 시간, 이 글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이 책의 문장이 구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중요 내용만 조금 발췌해서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유산,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넓디 넓은지. 시간이 나의 재산, 내 경작지는 시간. 시간 하면 쫓긴다는 생각부터 드는 것은 그것이 도무지 없기만 한 우리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겠지요. 젊은이들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마모되지 않고 이렇게 잠시 숨도 돌리며 자신도 돌아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라는 서원지은이의 뜻을 바로 짐작하고 괴테를 훤히 아시는 분이 골라두신 시구인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 놀라운 정의, 그 도무지 없기만 한 시간이 내가 받은 엄청난 재산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가 공들여 갈고 키워나가야 할 나의 경작지까지도 논밭이 아니라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진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방금 알았지요. 사실 소유에 대해서는 의뢰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 거침없이 나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려는 사유밖에는 고마운 운명이 나로 하여금 바닥에서부터 향유하게 하는 호화로운 순간순간 밖에도 그 무엇도 진정 내 것 아님을 나 알고 있네. 순간순간이 다름 아닌 이 찰나가 진정한 나의 소유라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시간이 나의 재산, 내 경작지는 시간. 이건 젊은 사람들이 정말이지 마음에 담아야 할 구절입니다. 괴테는 시간의 구체적 사용법도 이리저리 적어두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초조, 더더욱 쓸모없는 건 후회. 초조는 있는 죄를 늘리고 후회는 새 죄를 만들어낸다. 나이든 자신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항하라. 그래야 그대가 품위를 지킬 것이다. 쉬는 시간이 되기도 전에 벌써 쉬려는가? 무언가를 비난하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다. 그러나 무언가를 행할 만큼은 충분히 젊다.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이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켈리님이 인생의 모토처럼 쓰시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대 일에 있어서 다만 바른 일만 행하라. 다른 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즘 제 고민이 '착하게 사는 게 호구 같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와닿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전영희 선생님이 8 월에는 독일 학회에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8월 말인가 9월 초부터 다시 여백 사원에서 강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꼭 한번 들려서 전용희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진정한 어른의 메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오은 작가님의 또 다른 올타임 베스트입니다. 양그루의 작가님의 우리의 사이와 차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도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모르던 세계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준 책이기도 했고요. 지적 만족감도 느끼게 해준 책이었고,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구성도 너무나도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작가 양 그루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과거의 나를 통과해서 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에세이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규정짓던 객관적인 자료들, 예를 들면 병원 진단서라던가 지원기관의 통보서 같은 서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것에 대한 과거 에피소드,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생각들이 쭉 써져 있는 그런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백인 남성의 장애 극복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의 문장을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굴복과 극복이 아닌 다른 선택지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규정짓는 것에 대한 의미였어요. 어떤 특징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한계를 짓는 것이라는 걸 작가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기록들은 작가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어둡고 음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가님은 부모의 도움으로 일반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당연히 30살이 넘도록 살아야 계시고요. 한 대학교의 교수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를 깨는 것이 일반인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당연히 남들과 함께 언덕을 뛰어다니면서 놀 수 없고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러 산부인과에 가는 동안에도 같은 차를 탈 수 없습니다. 또한 남들이 쉽게 타고 내리는 교통수단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경계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간다고 했던 작가의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던 작품이었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 한 가지 반전을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책이 1 부와 2 부로 나눠지진 않지만 저는 그 사건이 2 부의 시작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반전은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 책이 좋았던 점이 계속해서 대립되는 상황들에 대한 기록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얘기했던 과거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던 나는 원래 한 명의 인간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죠. 또 자신이 특권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지만 취약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작가는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일반적인 몸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반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제일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부분은
어렸을 적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그들이 작가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건 텅 비어있는 친밀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대립적인 상황에서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정말 머리를 땡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또 작가님은 언어학자답게 에피소드에 어울리는 문학 작품이나 철학자들의 글들을 정말 인용을 잘하세요.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인용이었는데요. 사회학자 어빈 고프먼은 낙인을 뜻하는 스티그마, 즉 신뢰할 수 없는 가시적 표식에 관한 글을 썼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피부를 불에 지져 표식을 남기는 것을 뜻했다. 이 표식을 지닌 사람은 탈옥자이거나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의 삶, 즉 폴리스에 발을 들여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표식을 지닌 이와는 말을 나누거나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피했다. 이 표식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존중을 받지 못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는 호모 사케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삶이며 보호받지 못하는 삶이다. 스티그마는 항상 신체에서 볼 수 있다. 팔뚝 아래 보이는 주삿바늘 자국, 상한 치아, 자극받은 두피 위로 보이는 숱이 적고 부스스한 머리카락,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위해선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신체. 스티그마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작은 연극적 행위. 이것을 본 다른 배우들은 즉각 어떤 무대를 연출해내야 하는지 알아차린다. 그들은 눈길을 돌리거나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을 짓는다. 가끔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도발이나 자극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극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세이지만 너무 잘 설계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극을 받았던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 우리의 사이와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권의 책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책이라운 느낌이 많이 나는 책들이었죠. 우리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기도 하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기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배울 수 있었던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이라웃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책이라웃 결의 팟캐스트를 몇 개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바로 두둠치 스테이션입니다. 매주 화요일 업로드되는 도서 팟캐스트인데요. 2가지 콘텐츠가 격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에디터리의 커피타임이라고 해서 따끈따끈한 신간을 편집한 편집자를 초대해서 그 편집자가 아직 그 책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 책을 직접 소개를 해주는 코너예요. 컨셉 자체가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책에 대한 히스토리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하고, 두 번째 코너는 믹스테이프 픽션이라고 해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혜인님이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시고 그 책과 어울리는 K-팝을 큐레이션 해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도 그 책의 작가님이나 관계자분이 오셔서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데 요 코너도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또 이 두 분의 텐션이 조근조근 이야기하시는 편이라서 이런 편안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책으로 읽는 내 마음 서담서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인 아나운서님, 서미란 PD님,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서인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또 은근 유머러스 하셔서 그 분위기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또 서미란 PD님은 여러 도서 관련 프로그램을 해 오셨다 보니까 책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용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책에 대한 내용을 또 정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잘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세 분의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요렇게 여러 명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서담서담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팟캐스트는 바로 책 읽을 결심입니다. 이 방송은 한창 업로드가 안 되다가 요 근래에 또 한번 업로드가 됐는데 또 한동안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동안 처음부터 정주행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같이 해드려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수희 진행자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작가님, 편집자님, 출판 관계자분들이 패널로 나와서 책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에요. 매일매일 책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패널로 나오다 보니까 책에 대한 지식이 워낙 대단하셔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또 제 또래의 여성분들이 패널로 많이 나오셔서 앞에 팟캐스트가 조금 잔잔한 느낌이었다면 이 팟캐스트는 그래도 약간의 깨방정이 섞여 있는 그런 좀 밝은 느낌의 방송이라서 이렇게 좀 카페에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편한 텐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팟캐스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팟캐스트는 도서 팟캐스트는 아니고요. 영화 팟캐스트예요. 그런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영화도 많이 좋아하시니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즘 저의 최애 팟캐스트입니다. 바로 시네도키 뉴욕입니다. 이 방송은 한 분은 서울에서 한 분은 뉴욕에서 한국 영화 시장과 미국 영화 시장을 한 번씩 리뷰를 해주시고 영화 하나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영화를 분석해주는 그런 팟캐스트인데요. 두 분도 영화 산업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화적 지식은 뭐 당연히 뛰어나시고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만 봐도 거의 한 5편, 6편의 영화를 영업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친구 사이세요. 그래서 이 찐친 바이브도 있으면서 또 조곤조곤 영화 얘기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 듣고 있으면 아주 시간이 순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네도키 뉴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까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팟캐스트 있으시면 댓글로 저한테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예스24 관계자분이 보고 계신다면 책이라우 정말 많이 사랑했고요. 기다리는 분들 많다는 거 꼭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팟캐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가끔씩 제 팟캐스트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TMI 하나 하자면 제가 드디어 내일 이사를 갑니다. 이사 준비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배경으로, 새로운 책장으로 재미있는 책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